자, 우리 55쪽 밑에 거 할 차례죠. 네. 55쪽 밑에 부분요. 자, 그 윗장에서 그 배는 임신한 태아를 배를 갈라서 이건 정말 너무너무 잔인한 것이죠. 배를 갈라서 어린 것을 죽이고 못에 물을 빼가지고 고기를 씨를 말려버린다는 소리잖아요. 가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에 물을 대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을 다 빼버린다는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새 집을 헐어가지고 새 알을 꺼내서 새 알을 훼손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짐승들조차도 이런 곳은 피해서 살 줄 안다는 거죠. 의롭지 않은 곳은 피해서 살 줄 아는데 하물며 나야, 하물며 내가 어찌 그런 곳에 조반자 같이 지가 도움을 받을 때는 그 사람 앞에 온갖 알람방을 끼웠겠죠. 그러다가 지가 뜻을 이루니까 내 앞날에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어찌 내가 그런 사람들 사는 곳에 내가 가겠느냐. 이게 이제 위의 문장이었죠. 자, 아래 문장은 이의 내자잖아요. 이의 내자는 앞문장을 밟는 거죠. 그래서 이에 그러므로 그래서 뭐죠? 돌아올 환 돌아와서 쉴시죠. 쉬면서 추향에서 그랬죠. 추향에서 쉬면서 자기 추조이 애지 추조를 지으자 지어서 애도하였다. 이 두명도가 순하를 애도하였다 이 말이죠. 자, 이에 내자이죠. 자, 이에 내자는 이 비침이 있고 산자처럼 이게 이에 내자예요. 이게 이에 내자인데 요 이에 내자에 요렇게 하고 비침이 요렇게 하나 오면은 미칠 급이 되는 거죠. 얘가 있으면 얘가 급자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는 것도 대부분이 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는 미치를 급자가 되고 이에 내자예요. 돌아올 환자는 보세요. 우리 이거를 그물망이 변하면은요, 이 그물망은 이렇게도 생기기도 하고 이게 변해서 이렇게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물망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옛날에는요, 우리 지금은 눈목이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 돌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눈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눈목을 나타내는 글자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요게 그물망으로도 쓰이고 이러다 보니까 요게 요걸로 바뀐 거예요. 요걸 이렇게 돌려서 얘는 그러면 이걸 눈목으로 하고 얘는 그물망으로도 쓰이니까 하는데 본 뜻은 눈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돌아올 한자를 보면은 이게 눈목입니다. 이때. 그러고 한일 입구가 오고 오드자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것만 있으면 눈으로 해요. 놀라서 볼 경자예요. 눈으로 딱 우리 놀리면은 눈부터 달라지죠. 눈부터 커지잖아요. 그래서 놀라서 볼 경자인데 얘가 경자였던 글자였으니까 얘가 들어가면 경이 많이 될 텐데 갈착이 와서 돌아올 환이 들어오죠. 자, 돌아올 환자인데 여기에 갈착이 오니까 놀라서 가다가 돌아온다. 그래서 돌아올 환자가 되는데 여기에 이거는 임금왕이 아니라 구슬옥이다 그랬죠. 구슬옥이 오면서 점을 떼고 오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임금왕으로 보이지만 얘는 원래 구슬옥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구슬환자가 돼요. 구슬환. 그래서 우리 지환이라고 그러죠. 반지를. 그리고 이렇게 옛날에는요 금반지 뭐 다이아 반지 뭐 이거보다도 은지한 저기 구슬 반지가 중국에서는 한자가 중국에서 어쨌든 시작이 되었으니까 중국에서는 구슬을 옥을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지한 그러면 옥반지예요. 그래서 손가락 지자가 와서 지자가 오면은 이렇게 손가락에 끼는 둥글한
구술한, 그래서 지하는 그런 반지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놀라서 보다가 돌아온다. 그래서 돌아올 한자. 자기 마음대로 쉴식이잖아요. 휴식 이럴 때 휴식할 때도 보세요. 여기 자기 마음대로 내가 지금 쉬어야 되겠어. 스스로 자자의 마음심이 오니까 나는 지금 도저히 못하겠어. 쉬어야 되겠어. 이래서 쉴식자. 자기 마음대로 쉴식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휴식할 때 보세요. 사람이 나무 옆에서 우리 땡볕에 나가서 쉬나요? 그죠? 쉴 때는 어디부터 찾아요? 그늘부터 찾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나무 옆에서 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휴식, 휴게소 있잖아요. 휴게소 할 때는요. 휴게소는요. 여기에 자, 이 혀설자가 오고 혀가 자기 마음대로 쉴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혀살. 혀가 자기 얘는 쉴식이었는데 얘는 쉴개가 되어서 우리 휴게소 이러잖아요. 자, 그럴 때 실식이죠. 자, 그래서 실식 돌아와서 쉬는데 자, 얘만 있으면은 보세요. 가질치자 귀를 또 가질치여서 가질취여서 얘가 들어가는 글자는 대부분이 또 취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고르비 와서 추가 되었어요. 취가 아니라 고르비 아니라 언덕부가 와서 구석 추가 되었어요. 구석 짓는 거. 그래서 시골형이 왔죠. 그러면은 시골이고 구석이고 그러니까 구석진 시골에 한기둥이 아니라 도시가 아닌 우리 자연인인가? 나는 자연인인가? 이런 데처럼 사람이 좀 없고 이런 구석진 곳에 가서 휴식을 취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내한식 호조사 후자이죠. 추향. 그래서 위에서 이런 일이 있고 진나라로 가려다가 조간자가 두명독과 순하를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는 참 여기를 내가 이 황하를 건너지 않는 것도 내 운명이다 이러면서 시골 어디 구석진 시골로 갔다는 거죠. 이 추양이라는 곳을 어디를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추양이라는 하여튼 구석진 곳으로 돌아와서 자, 이 두명독과 순하는 아주 오진 사람들이었는데 개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을 애도하는 그 구속추자의 지을 조자이죠. 이 사람 추조라는 말은 가야금 공명입니다. 가야금을 띵그랑띵그랑 이렇게 두들길 때 공명인데 이 가야금으로 만든 곡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 두 사람을 애도하는 곡을 지었다 이거죠. 이 곡으로 그 사람들을 애도하였다. 슬플 애자이죠. 자, 그 사람들을 애도하는. 그러고 자기 조자도 한번 보시면은 자, 이 조자는 지을 조자인데 입구가 세 개 오면은 물건 품자이죠. 물건 품자에 나무 목이 오면은 얘만 있으면 울소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울소인데 울소자보다가는 조자를 많이 더 쓰이게 되었죠. 자, 그래서 원래는 울소자이지만 손수가 오니까 잡을 조, 체조 이럴 때도 잡을 조자가 되고 불하가 오면은 뭐가 돼요? 말을 조자가 되죠. 건조하다 이럴 때 말을 조자가 되고 소자였는데 소자보다는 조자가 많이 되죠. 그래서 선수가 와서 잡을조, 추조라는 곡을 애도하는 곡을 지었다. 이 반호위 그래서 그러고는 돌이켜서 위나라로 돌아왔다. 자, 이걸로 보면은 위나라에 갔다 진나라에 갔다 이리로 갔다가 갈 곳이 없어서 그 14년간이나 얼마나 방랑을 했는지 그죠?
어느 한 곳에서도 오래도록 편안히 있지를 못하고 진나라에서 좀 오래는 있는데 있는 동안에 오나라에 공격해오고 초나라 공격해오고 그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평온하지를 못하고 맨날 전쟁에 휩싸이고 이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손님으로 누구 집에를 갔는데 그 집에 맨날 부부 싸움하고 있고 하면은 나 때문에 싸우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위나라로 돌이킬만 돌아와서 입주 거백옥가, 그래서 거백옥 집에 다시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주자는 살주를 써야 돼요.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죠? 내가 거기 주인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살았다 이렇게 살주가 와야 되는데 그냥 주인주가 왔어요. 자, 대자리거라고 그랬죠. 거자는 대자리거. 자, 범어부수에 돼지 십자가 오면은 대자리 국자도 보세요. 자, 요거는 범어부수예요. 여기에 돼지 십자가 오면은 큰 돼지 거라고도 하고, 호랑이만큼, 돼지가 호랑이만큼 크다 그래서 큰 돼지 거라고도 하고 원숭이 거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는데 여기에 갈창이 오게 되면은 급히 원숭이가 가니까 급하게 간다 그래서 급히 겁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죽이 오니까 대자리 겁자가 됐죠. 대자리. 근데 요거하고 우리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요거는 대죽이 오니까 대나무가 왔잖아요. 얘는 원래는 이렇게 썼던 대나무 죽자인데 밑에 누가 올 때는 얘가 이렇게 오므리다 보니까 KK처럼 보이죠. KK처럼 보이면 이거는 대나무가 온 거죠. 그러니까 대자리 거자가 되는데 여기에 이거가 오면 그러면은 제사 지내는 일, 제사에 관련된 모든 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저도지사 즉 나는 제사 지내는 일은 일직상. 우리 일직상도 되고 맞벌상도 된다 그러죠. 그래서 와신상담분이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슬기를 맛보면서 할 때 일직상, 내가 제사에 관한 일은 일찍이 들었지만 군여지사 미지학냐다 그래서 군사에 관한 일이죠. 군여지사는 군사에 관한 일은 배우락 아니니 배우지 못했다 이거죠. 우리 군여지사 그래서 나그네려자를 쓰죠. 그러는데 우리 나그네려자 여단 사단 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수님이 명쾌하게 정리를 이게 뭔 우리는 뭐 여가 뭔지 사가 뭔지 스승사로만 아는데 여가 뭔지 사가 뭔지 했는데 우리 여단은 어떻고 사단은 어떡하고 우리 교수님이 명쾌하게 해주셨죠. 자, 그러는데 이거 500명을 단이라고 한다면 사단 뭐 이러기도 여단 뭐 이럴 때 500명을 옛날에 이때 중국에서는 500명을 둥글 단자를 썼어요. 단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 단자는 오로지 전자가 들어가서 둥글 단자가 되죠. 자,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단이 되고요. 오려가 우리는 나그네려라고 하는 이 오려자가요. 이 오려가 일사라고 한답니다. 죽을 사자가 왜 튀어나와 갑자기. 자, 그러니까 일여자에 이게 5개가 일사니까 이게 훨씬 더 큰 거죠. 여단이 큰가 그때 우리 교수님이 사가 큰가에 대해서는 엄청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또 오사를 군이라고 한답니다. 이때 당시에 오사는 일군이라고 해요. 그러면 군이 이제 또 훨씬 더 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은 군사에 관한 일은 배우지 못했다 이러는 거죠. 자, 뒷장으로 이어져 있는 거니까 뒷장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명일이죠. 다음 날 명일 우리 그저께 우리
조 교수님 명일인지 이일인지 금일인지 금일 금요일로 알아버리고 요새 문제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요 말을 줄여서 하는 거예요. 말을 엄청 줄이는데 우리 손자가 지금은 5학년이지만 요즘은 좀 덜 좋아하는 거 재미있어 안 하는데 얘가 6살, 5살, 6살, 7살 요럴 때요 얘는 그냥 감자튀김보다가 감튀 이러면 이거 한숨도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럼 걔한테 맞춰서 놀려면은 걔하고 수준을 맞춰줘야 되죠. 그러면 감튀 그러면 아크 그러면은 뭐 또 아이스크림을 아크라고 뭐 동그랑땡도 동땡 뭐 이렇게 해야지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 오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 말을 너무 쓰니까 금요일을 어떻게 금요일로 생각해보나요? 그죠? 금요일인 줄 알고 야 사유관이나 열을 주셔서 고맙다고 했다고 하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글자를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우리가 한자를 배척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사전달이 안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요게 이제 금인 줄 알았다면은, 그죠? 금일은 지금 오늘인 줄을 이제 금인 줄을 알았을 텐데, 이걸 이제 금을 모르니까 요자를 빼고야 금요일을 금일인가 보다.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죠. 이길, 명일도 모르는 거죠. 지금 밝은 날이니까 지금 오늘이 말고 내일이 밝아오면은 이러잖아요. 그 밝은 날 이것도 이게 오늘이라면은 명일은 내일이고 명일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자에 설립이 옵니다. 그러면 이튿날 이기예요. 다음날 이기도 되고 이튿날 이기라고 그래서 명일이나 이길이나는 같은 말이에요. 내일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럼 모레는 뭐라고 할까요? 모레는 우리는 그냥 한글로는 그냥 모레 있잖아요. 명명일, 이끼일 이런 겁니다. 여기에 명자를 하나 더 붙이면은 밝은 날 다음에 또 밝은 날, 그 다음 날. 그래서 모레라는 말을 쓸 때는요. 요거를 앞에 이거 똑같은 내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요거 하나 더 오고 요거 앞에 오거나 아니면은 두 제자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명일 제이길 다시 밝은 날 내일 다시 내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제자가 하나가 더 오면은요 모레라는 뜻으로 그래서 명명일 이기길 이래도 되고 제명일 제이길 이래도 모레라는 뜻으로 이거는 저는 진짜로 이거는 저도 애들을 상대로 꼬맹이들을 상대로 하면서도 가끔 이제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금일은 오늘이고 요렇게만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금일을 금요일로 생각해버린다는 것을 그래서 저도 진짜 교수님한테 크게 배워가지고 어제는 학교 가서 다시 한번 얘들아 금일이 뭐야 하고 다시 가르쳤어요. 그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동절 내일은 잘 알아요. 올레자리에서 근데 금일 했더니 모르고 모레는 당연히 모르고 그래서 이제 금일을 이렇게 써놓고 얘들이 혹시나 금요일을 이렇게 생각할까 해서 금일을 써놔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한참 배웠어. 이거는 오늘 이렇게 하길래 니네들이 학생보다 자, 그래서 명일이죠. 이 명일은 밝아오는 날이니까 내일이라고 하죠. 요 공자어 그래서 공자와 더불어서 누가 위용공이죠. 공자와 더불어서 물고기를 구경하고 있는데 견비안 자 물고기를 보고 날아가는 기러기도 보고 앙시지 그래서 날아가는 날비자입니다. 비자는 날비 기러기 안 우러를 앙 올시자이죠. 자
공자와 더불어 물고기와 날아가는 기러기를 우러러 보면서도 자, 여기에서 우리 기러기 안자는 자, 불바이 엄자에 사람 인자하고 새 조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새 조자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요. 이 새 조자 안 하고 새 추자를 넣으셔도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똑같이 기러기 안자가 되는 겁니다. 새 추자가 오든 새 조자가 오든 기러기 안자. 우리 안서 그러면은 무슨 뜻이죠? 안서가 무슨 뜻이라고 그러죠? 안서 그러면은 여기에 글서가 오잖아요. 그래서 안서 그러면은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러기 다리에다가 여기에 이제 골고루 잡혀가서 있는데 이렇게 그 우리나라 사신이 왔는데 나는 어디에 갇혀 있으니까 하고 옥적옥적 해가지고 이렇게 전해줬을 때 춘추시대 때 그랬을 때 이게 잘못하다가는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이러니까 아니다 살아있다고 그러고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기러기가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 꾸미는 말이에요. 기러기가 날아왔는데 기러기 다리에 그 사람의 편지가 묵혀서 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꾸민 이야기. 이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알려졌다 이러면은 죽여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뒤로 해가지고 가서 죽여버려라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러기에 발에 편지를 묶여왔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안서 그러면은 편지라는 뜻으로. 자, 그래서 자, 날비 기러기가 날아다니고 뭐 물고기도 구경하고 이러면서도 색 밑색자이죠. 색부재 공자. 공자는 여기에서 공자의 색은 있지도 않았다 이 소리는요. 공자 너는 거기 있는지 아는지 이렇게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위용공의 눈에는 이 공자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러기나 보고 새나 보고 뭐 물고기나 보고 뭐 이러는 것이지 공자와 더불어서 정치에 관한 공자에게 군녀지사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병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난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병법에 대해서 물을 것이 아니라면은 더 이상 할 말 없다. 용공도 지금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자, 그게 냉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도 뭐 공자가 새나 보고 물고기나 보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해버리니까 자, 공자 수회 드디어 숫자죠. 그래서 공자는 드디어 떠나는데 복려진 어디로 갔어요? 복려진 진나라로 또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공자 입장이 얼마나 힘드는 입장이었어요. 막 이렇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여기저기 어디를 가서도 따뜻한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나라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 있는 진나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다시 또 전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진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진나라는요 나중에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진이 세 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진나라가 여기에 있는 이 진시 한제의 진나라가 있고 한위조로 바뀌는 이 진나라가 있었고 여기에 이 진나라가 있었는데 이 진나라가 나중에 제나라를 기승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진나라의 후손이 이 사람은 순임금의 후손이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 진나라가 제일 먼저 망했기 때문에 얘는 당진 뭐 이렇게 섬진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랬죠. 이 진나라를 보고 당진, 이 진나라는 보고 섬진 했는데 얘는 그러고 망해버리니까 얘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없어졌는데 이 나라는요 공교롭게도 공자가 479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이 나라도 479년에
초나라의 공격으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자, 이때 이렇게 망하면서 여기에서 453년이니까 불과 5, 6년 있다가 얘도 망하고 한리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랬던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지금 곧 망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망하게 되는 이 나라로 이렇게 공자가 또 가니까 위나라 여기에 위나라에 갔다 여기에 갔다 이 나라로 가려고 하다 안 되니까 다시 이 아랫역에 있는 이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이 지는 희한하게 완전히 망하는 게 공자의 사망하고 같은 해에 어쨌든 저 진나라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밑에 것까지 마저 하고 자, 그러다가 여름하이죠. 위용공졸이에요. 그해 여름에 공자가 진나라로 떠난 그해 여름에 위용공이 드디어 죽었어요. 위용공도 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죽었죠. 그래서 손자 첩이 대를 설 입자는 손자 첩이 문득첩자입니다. 문득첩자를 쓰는 이 첩이 손자가 대를 이었다 그러죠. 이 손자가 대를 이우는 것은 아들인 계외, 태자였던 아들 계외가 엄마인 남자 아들 자자 이름이 남자여서죠. 이 이름을 쓰는 남자라는 이름을 쓰는 이 그 엄마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망명을 떠나고 이 아버지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공의 아들은 없는 거죠. 영공의 아들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손자가 자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 아들이지만 얘를 계외의 아들인 이 첩을 손자지만 이 첩을 왕위 자리에 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와 내통해서 또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아들을 이 손자를 세우고 싶지 않았는데 이 남자라는 부인에게는 영이라는 아들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을 왕위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 영이 절대로 왜 그러면은 형이 그래서 태자에게는 아들이 있으니까 장자로 이어가야지 내가 왜 왕위를 잇느냐 그러고 그 엄마는 간절히 협박 간절히 이렇게 하는데도 엄마 말을 안 듣고 절대 고사합니다. 절대로 나는 왕위에 오를 수 없다 그래서 절대로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첩이 어쩔 수 없이 그 남자는 자기가 이제 실권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왕비가 실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손자인 계외의 아들이고 첩인 이 첩을 갖다가 왕위에 올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자 간의 왕위 쟁탈전이 길게 이어집니다. 왕위 쟁탈전이 14년쯤이나 길게 왕위 쟁탈이 벌어져서 결국은 첩을 물리치고 이 계외가 아들을 내쫓고 계외가 왕위 자리를 오르는데 이 계외가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였을까요? 엄마를 죽이는 것이죠. 이 남자 부인,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이 엄마를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계외는요, 좀 그렇게 해서 엄마는 죽이더라도 용서도 해줄 수도 있잖아. 이제 차라리 감금, 위리안치 시켜서 감금을 할지언정.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하더라도 그 외에 너무나 포악한 짓을 많이 합니다. 이 계외는. 그러다가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또 왕위에 등장하고, 이러는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여기에
문득 척자가 이거는 보세요. 이 문득 척자가 자 이거는 술의 거차가 왔죠. 그런데 요거는 귀 일자예요. 요거는 새 을자예요. 자 이거는 귀가 새 을자가 원래는 새 을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변하면은 이렇게도 변하고요. 이러면 붙여갈 때 이렇게도 변하지만은 이거 내연처럼 이렇게도 변해요. 세상 세자 할 때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것도 그래서 새을이 변한 것이구나. 이거 다 새을이 변한 것이구나 해야 돼요. 근데 기가 새처럼 축 늘어졌다. 그래서 기 늘어질 척자예요. 기 늘어질 척자가 되는데 여기에 술의 거차가 오니까 문득 척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자 척을 세웠는데 시위 출공 그래서 이 사람이 위나라 출공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 출공이 돼 위나라의 출공이 되고 6월이죠. 그해 6월이죠. 6월에 조간자이죠. 조왕 내 불러들였다 안으로 안내자는 태자계외 우척 태자계외를 자 척이라는 지명이에요. 척은 겨울에 척 이러기도 하는데 척은 지명이에요. 우리 인천 대구 이러듯이 척은 지명인데 척으로 계외를 불러들였다 이러는 겁니다. 이 계자는 보세요. 그 밑에도 보면 문득척도 있고 가슴앓이가 항모계가 있죠. 항모가 뭐냐 하면은요 누런 보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향찹쌀 있는 거 아세요? 네. 향찹쌀 어디지 거기 제가 어미계곡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정미소가 있는데 향찹쌀을 거기서 팔아요. 그럼 이제 밥을 지으면 진짜 막 엄청 이렇게 구수한 향이 나요. 근데 그거를 싸가와서 밥을 지으면은 요새는 그거 사오지도 않았는데 전에는 애들이 집에 다 있고 이럴 때는 그걸 사와서 밥 지으면은 애들이 막 밥 냄새가 그렇게 좋다고 밥맛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향찹쌀 근데 비싸지도 않아요. 더 비싸지도 않고 그냥 보통 값이에요. 그러는데 이거는 항모라는 것은 항모계라고 그래서 이 항모라는 것은요 향찹쌀인데 여기는 향보리쌀 향기 좋은 보리쌀을 항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모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는데 거기에 초두에 버풍이 왔잖아요. 단월이 두 개 오면은 이거는 버풍자리죠. 근데 여기 초두가 오면은 쌍맹이 돼요. 쌍맹. 근데 쌍맹자는요, 요것만 쌍맹이 아니라 밝을 명자에 초두가 와서 얘도 쌍맹자입니다. 버풍이 오건 밝을 명에 얻은 초두가 오면은 얘를 쌍맹 또는 튼다 음이 싹이잖아요. 음맹이라고도 하고 쌍맹이라고도 해도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칼도도 왔죠. 그래서 향 좋은 보리모라고 그래서 항모라는 것이 향 좋은 보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외자는 베넷 귀머거리 외라고 밑에 거기 토 달려있죠. 해석에 베넷 귀머거리 외라고 하니까 왜 계외 이름을 우리 장명을 할 때는 우리 핵수가 한자에서 이름은 핵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수가 몇 핵이냐에 따라서 이제 글자 이제 홍길동 있으면은 그 성하고 이름하고 자, 또 그러고 첫 글자하고 성하고 끝 글자, 그 다음에 이름만 두 글자, 요거하고 전체 다 이렇게 획수를 보고 이름을 짓거든요. 그래서 획수가 가장 중요해요. 한자 뜻보다도. 그러니까 한자 뜻은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었겠지만, 그 장명에는 획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뜻도 중요하죠. 크게 어리석다, 이러는
사람 이름 알죠? 노태우. 그러니까 클테자에 어리석을 놓잖아요. 그러면 클테자에 어리석을 놓았으면은 뜻을 보면은 크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름을 이렇게 하면 그 뜻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야. 한자는 모를지라도 뜻을 중요시하는데 그게 어리석다. 이거는 뭐예요? 한쪽은 버리든 좋다 치고 베네기 머버리가 뭐야? 그럼 이런 글자를 쓰지 말아야지. 그죠? 이거는 베네기 그러고 그래서 저는 계획가 엄마도 죽인 거는 엄마 죽인 것은 그것도 너그러운 사람이라면은 엄마 인생이 불쌍하다 이러고 용서해 줄 수도 있잖아요. 엄마니까. 그러는데 엄마를 기어이 자기가 왕자에 오르자마자 죽입니다. 그런 건 너무 포악한 정치를 알려요. 그래서 베네기머글이라는 게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듣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가 두 개인 것을 우리가 많이 들으라는 뜻이야. 귀를 크게 열고 많이 들으라는 것인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말을 안 들으면은 내 멋대로 하는 거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모처럼에 그러면은 왕권까지 잡아놓고 좀 좋은 정치를 하였더라면, 그죠? 그러면은 좀 좋은 정치를 지가 몇 년간 하다가 다시 아들에게 너 어차피 너한테 갈 거 아니냐, 아들도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몇 년 하다가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너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그죠? 그러는데 아들 기어이 쫓아내고 자기가 왕자가 되자마자 살생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 포악한 일을 하니까 쫓겨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름 탓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넷 기머거리 외가 됐어요. 계외이죠. 그래서 계외를 조왕은 자 척으로 그러니까 진나라에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진나라에 받아들이는데 이때에 양모도 진나라에 도망가 있었던 거죠. 노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도망가서 여기에 있으니까 양모 사태자 문 그래서 양모는 태자 일행을 상복 문자입니다. 문자는요 신사의 면할 면자가 왔죠. 실사자의 면할 면자가 와서 얘 보세요. 얘는 있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 점이 있으면은 토끼토자예요. 토끼토자는요 위에 칼도가 이렇게 와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해도 토끼토자예요. 이거 손자하고 본자 그래서 두 개 다 토끼토자. 우리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어떤 데서는 이렇게 쓰는데 두 개 다 토끼토자인데 요거가 없으면은 면할 면자예요. 토끼 꼬리 요만하죠. 모든 짐승들은 보면 꼬리가 좀 긴데 토끼는 유난히 그냥 동그랗게 하나 보면 똑 달려가죠. 그러니까 이제 덫에 걸렸던 토끼가 막 꼬리가 걸렸어. 마치 꼬리가 걸렸더니 몽그림을 쳤더니 꼬리를 쳤는데 무슨 걸렸다 그래서 면할 면. 자 여기 면할 면자에서 얘가 들어가면 대부분이 면자가 되죠. 그런데 신사가 오니까 상복 면이 아니라 문자가 되었어요. 상복 장사 치를 때 입는 옷을 상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복을 입고 태자로 하여금 상복을 입혀가지고 자 8인 체질 세질이라고 되었죠. 얘도 여기에서는 세할세자예요. 자 우리 옷이 구멍이 나면은 슬플 애자이죠. 근데 여기 한일이 오면은 구멍 나는 것도 슬픈데 완전히 찢어졌어. 그래서 이거는 세할세자라고. 노세하다 이럴 때 세할 저는 이 발음도 안 됩니다. 세할 이 발음 안 돼요. 자 이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되죠. 세할 세자인데 얘는 상복 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채자에서는 이게 안 나오니까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이걸로 했지만 여기에서는 쇠 뜻으로 온 게 아니라 채 뜻으로 왔어요.
그래서 질이라고 체질에서 질은요 실사자의 이를 지가 와서 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질에는 뭐가 있나 하면요 수질과 요질이 있어요. 수질 그러면은 머리 숫자에 자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상복을 입었을 때 머리에 끼를 수질이라고 그러고요. 허리에 오는 것을 요지 허리 요자를 쓰죠. 그래서 요지 허리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여기에서 이게 상복문이라고 하는 것이 체하고 이게 뭐냐면은 또 이게 요게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상복 입었다는 뜻으로 이것도 일반인은 안 하고 귀족들이 있어요. 이렇게 천조가니를 이렇게 붙이고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8명에게 체지를 입혀가지고 들어오면서 위자위영자 그래서 위나라에서 맞을 영자이죠. 거짓으로 위나라에서 이렇게 상복을 입고 이렇게 조문 오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 진나라에서 위나라에서 상을 당하고 이랬으니까 이제 진나라에서도 조문 사절이 갔었겠죠. 그러면 답례로 오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진나라 척이라는 곳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렇게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들어오는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위 영공이 죽었는데 이 대회가 슬퍼하지도 않았겠죠.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조관자는 얘네들도 내가 써먹을 때가 있다 싶으니까 조관자는 다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허언 그래서 드디어 척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겨울 동자 겨울에 체천우주례예요. 자 체나라는 또 주례로 천도하였다 이겁니다. 체나라는 진체지간이라고 했더니 초나라와 대국들 사이에 이 진나라나 체나라는 끼어 있으면서 초나라가 공격하였을 때 우리 앞장에서 이 체나라는 어떻게 하였다 그랬죠? 어디로 또 도읍을 옮겼다 그랬어요? 오나라로 도읍을 옮겼었죠. 오나라로 도읍을 옮겨서 그래서 오나라가 받아들이는 건 어떤 뜻이다 그랬어요? 오나라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저기 체나라에서 임금하고 많은 사람 군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초나라의 시달림을 받으니까 그 초나라를 지키지 못하니까 천도를 내서 오나라 땅으로 이만큼을 떼주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많은 백성들을 오나라 거가 되는 거죠. 속국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나에게는 우리나라에게는 이만한 병력이 생긴다 생각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오나라 한나라 부차가 잘 해주지를 않았든지 어쨌든 여기에서 다시 또 천도를 주례로 하는 겁니다. 주례로 다시 옮기게 되었죠. 시세 노애공 3년 이 해에 이 해 이렇게 보면은요 이시 해세니까 이 해 이렇게 되면은요 이 해에 지금 위 영공이 죽고 모든 일이 나는 이 해가 돼야 돼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이듬해 이해 뭐 이렇게가 아니라 이하고 해 이시하고 해가 왔는데 어디든지 해석에는 이듬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금일인지 금년인지 뭐 이것처럼 근데 여기에는 그래서 저도 이걸로 하면은 이 해는 이러면 이 해에 이거는 앞에서 이런 모든 일이 났던 이 해가 되는 건데 모든 곳에서 주의조차도 이듬해로 해석을 해놓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에는 이 해에 이렇게 해야지 되는 이 해면은 지금 영웅이 죽고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 해인데 어쨌든 이듬해 애공 3년 애공이 왕위에 오른 정공이 죽고 애공이 노나라죠. 이거 애공 그러면 노애공이죠.
전공해주고 03년에 이 공자 연 60, 공자 나이는 60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공자 나이는 60이니까 56세에 태어나서 이제 4, 5년이 되었다는 거죠. 제조 위위척 그래서 자 60이 되었을 때 이때 위나라는 제위위척이라 그래서 지킬 위자는 위나라를 의미하고요. 자 애울 위자는 포위를 말하고 제나라의 도움을 줘. 제나라의 도움으로 위나라가 척을 포위했다는 거죠. 척은 누구네 나라예요? 진나라였잖아요. 그죠? 한위조로 바뀌게 되는 이 진나라 땅인데 어쨌든 이 진나라에 계획가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척을 포위했던 위나라가 척을 제나라의 진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나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척을 포위했다 그러는데 그럼 포위하는 주체자는 누구예요? 척을 포위하는 이 주체자는 그 아들인 첩이잖아요. 첩. 문득 첩을 쓰는 이 첩이 누구를 잡으려고? 아버지를 잡으려고. 계획은 자기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를 잡으려고 이렇게 이 척을 포위했다는 거죠. 자, 이위 태자 계획 제고야. 왜냐하면은 이거 태자 계획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인 첩이 아버지를 잡고자 이게 아버지나 아들이 전부 다 그 나물에 그 밥 들이고 뿌리 내려가는 거죠. 아버지인 위영공이 저 모양이니까 그 위영공인 아버지가 저 모양이니까 계획은 간곡히 효자는 그러는 거죠. 부모가 잘못된 일을 행할 때는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버지 그러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아니 됩니다.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면은 어머니 하고 간곡히 말을 보고도 되지 않으면은 차라리 모른 척을 하는 것이죠. 그러는데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거를 실패를 해서 아버지는 그 계외 아들은 달아나고 위용공은 그 아내만 좋아해서 그 아내를 그 이복 오빠 결혼하기 전에 이복 오빠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넌 네 마음이 너무러워서 그러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일을 막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아들인 이 첩은 자기가 왕위 자리에 어떻게 해서 올랐으면 자기 할머니가 그러면 할 수 없이 네가 되라 해서 했던 자기가 왕위에 올랐으면은 이게 아들이 손자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하나라도 좀 옳았으면은 근데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이 손자라도 올바른 사람이었으면은 자 자기가 왕위에 올랐으면은 아버지 먼 타국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와서 왕자에 오르십시오. 나는 아버지 후계를 잇겠다. 그 대를 잇겠다. 이랬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지가 왕위에 오르자 하는 첫 번째 일이 이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척을 치는 것이에요. 자, 이러니 또 이 계획은 네가 나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곳을 치는구나. 이러니까 이게 쟁탈전이 막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나중에 자로는 이게 한 14년쯤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나중에 공자는 노나라로 돌아오고 한 2, 3년 있다가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오고 2, 3년쯤 있다가 이 공자의 그냥 아주 그냥 측근 제자였던 자로는 그 계획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죽음을 당하면서 젓갈에 담겨지게 되었죠. 자, 다시 한번 55장으로 가서 한 번 더 갑니다.
자, 두문지야. 그래서 아니다. 아래. 아래. 내한시코 충향. 그래서 이에 자, 위에 있었던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자, 돌아와서 쉬는데 어디로? 추향으로 돌아와서 쉬면서 자기 추조이 애지. 그래서 추조를 지어서 애도했다. 두명도가 순화를 애도하였다. 이 반호위. 그래서 그리고는 다시 위나라로 돌아왔다. 입주 거백옥가. 그래서 거백옥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타일, 다를 타자이죠. 타일, 다른 날. 영공문병진. 그래서 영공이 자, 병법에 대하여서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병법에 대해서 묻는 것이 단순히 부국강병 이걸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병법에 대하여서 물었더니 공자와 조두지사 즉 상문지 제사 지내. 조두는 제기와 제사와 관련된 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조두지사 제사 지내는 일은 일찍이 들을문 들은 적이 있지만 군여지사 미지하랴. 그래서 군사에 관한 일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러고 자, 부모가 꼭 아들을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데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뒷장으로 가서요. 명일, 다음날, 밝은 날이죠. 여공자어, 견비안앙시지. 그래서 공자와 더불려, 공자와 함께 또는 더불여서 이래 되죠. 공자와 더불어 물고기를 보고 볼견 날비 날아가는 기러기를 우러를 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기러기는 우러러 봐야 되고 못에 있는 물고기는 내려다보죠. 그래서 우러를 앙자가 와서 우러러 보면서 색부제 공자는 이 빛색자가 공자는 안중에 자기 안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위용공 안중에는 공자는 있지 않았다. 공자수회. 그래서 드디어 공자는 복려진 돌이킬 복자이죠. 다시 부도되는 글자죠. 그래서 다시 진나라로 돌아갔다. 이래도 되고 돌이켜서 다시 진나라로 돌아갔다. 자, 여름이죠. 그해 여름에 자, 위영공전 위나라 영공이 죽었다. 우리 영원히 살 것처럼 할 것 없죠? 자,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이러고 저러고 해도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위영공졸. 자, 입손첩. 그래서 손자. 자, 손자 첩을 설립은 왕위에 세웠다. 이 말이죠. 자, 이거를 할머니 남자는 이 손자를 절대로 세우고 싶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 영이 참 어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왜 그 자리를 오르느냐, 절대로 못 오른다 이러면서 태자를 못하겠으면 태자에게는 장자가 살아있으니까 이 장자 위주로 가게 그러면서 첩을 세우라고 이 아들인 영이 극구 추천하고 자기 자신은 거절하고 이래서 첩이 오르게 된 것이죠. 그해 6월 조왕 내태자 계외 우척이라고 그래서 조왕은 계외를 척으로 안내자는 불러들였다 이 말입니다. 자, 척으로 불러들었다. 양모사태자문. 그래서 양모는 태자로 하여금 상복을 입혔어요. 어쨌든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복을 입히고 8인체질. 그래서 8사람에게 이렇게 상복을 또 이렇게 수질, 요질 이런 걸 다 갖추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질, 요질을 하면서 이거 상복을 입히면서 수질, 요질 이런 것을 다 해서 이 채자는 요 가슴에 요거다 그랬죠. 세도 되고 채도 되는 이거
위자는 가슴에 상을 입었다는 표시를 이렇게 나는 이거를 입혀가지고 자 그래서 거짓 위자입니다. 위자는 사람 인자가 없으면은 할위 뭐뭐 하다 할위인데 일면이 붙어서 위선자 이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착한 척 하는 사람 거짓 위 거짓으로 착한 자 이럴 때 위선자 이럴 때 거짓 위자가 되는 겁니다. 허위 사실 뭐 이러잖아요. 이럴 때 허위 이럴 때 거짓 위자이죠. 거짓으로 자 위나라에서 맞을 영자 뭐 이렇게 했는데 위나라에서 오는 영접자인 것처럼 자 이렇게 꾸며서 곡이입 통곡을 하면서 들어오게 하여서 수거언 드디어 여기에 이 첫방으로 들어와서 살게 하였다는 거죠. 겨울동 자 겨울동 채천우주래 그래서 이 그 겨울에 채나라는 또 주래로 오나라에 가 있다가 또 주래로 또 옮겨오고 또 이 채나라는 조금 있다가 또 옮기고 자꾸만 강대국의 침략에 의해서 그곳을 지키지 못하여서 자꾸만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건데 이게 또 이제 여기에서 네 주래로 옮겼다는 거죠. 시세 그 다음 해 이러는데 이게 제가 참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이 시니까 이것 하는 이 해세가 와서 이해 이렇게 되는데 자, 이듬해 노예공 3년에 이 공자연 60 그래서 공자 나이는 60이 되었다. 그래서 아직도 10년여간 이제 망명 떠난 지 이제 4, 5년 불가밖에 안 되고 이제 아직도 긴 시간을 망명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부터도 요 짧은 시간에도 몇 군만 나라를 막 이렇게 다니고 있었잖아요. 자, 이 공자 나이 60세였고 제조 위위척에서 제나라의 제나라 가지런할 제는 제나라를 강태공의 제나라를 의미하죠. 제나라의 도울 줘 또 힘써 도울 줘 우리 구조한다 협조한다 할 때 도울 주자입니다. 자 제나라의 도움으로 위나라는 척결의 척자이죠. 척을 애울 호위하였다. 이 위태자 왜냐하면은 이곳에는 태자가 계외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또 어떻게 되었는지 포위를 하였는데 포위하여서 태자를 잡지는 못했었나 봐요. 이 진나라가 또 강대국인 진나라가 또 가만히 있지 계획을 잡아가도록 가만히 두지는 않았겠죠. 여기에서는 요걸로 또 끊겨서 여기에서는 이어지지는 않았어요.